자, 수업 진행하고 접선의 방정식이랑 도함수 활용 1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요거 수업 진행한 다음에 끝내도록 한번 다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니다. 리뷰를 먼저 하자. 리뷰 먼저가 낫겠다. 배웠던 거 리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진도를 최대한 빨리 끝낼 거야. 우리 지금 도함수 활용 2 지나가지? 그럼 도함수 활용 2 다음에 뭐야 이제 바로? 적분인 거 보여? 도함수 활용 3가 없잖아요. 이 책에는. 왜 없어요? 그건 책마다 달라요. 책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적분이야. 그럼 적분도 부정적분하고 정적분하고 정적분 활용하고 해서 이렇게 딱 3개야. 그럼 거의 하루에 한 단원씩 나갈 거야. 자,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전체 범위로 해서 계속 시험 비슷하게 계속 보면서 인증평가 대비시킬 겁니다. 아시겠죠? 진도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심지어 신천중은 시험이 또 기말고사가 6월 30일부터야. 빨라. 진짜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진도를 좀 최대한 빨리 나갈 거고 4번, 다음 주, 다다음 주쯤이면 끝내는 걸로 해서 남은 2주, 그러니까 시험 대비,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2주 동안은 계속 뭐 할 거야? 이제 전범위 가지고 계속 돌릴 거야. 아시겠습니까? 2주 정도. 그러니까 이제 2주 정도, 그러니까 이거 진도 나가는데 2주. 그리고 이제 돌리는 거 2주. 그리고 나서 뭐해? 내신 대비 들어가. 그럼 내신 대비 끝나고 나면은 바로 거의 인증평가야. 한두 번밖에 시간이 없을 거야. 그럼 그 한두 번 동안에 했던 거 다시 리뷰하면서 인증평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내가 어떻게 알아? 니네 학교 시험을 일찍 보는 거를. 혜인이는 그거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 AP? 너 반 결정 났니? 결과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또 저기 내일 AP 와요. 네, 내일 AP예요. 네, 저도 토요일에 AP 맞아. 아니, 너 얘기 안 했잖아. 확정 안 했잖아. 토요일에 AP 하고. 니도 일요일이라며 저번 주에. 진짜 AP 너무. 자, 도함수 활용 1 리뷰 먼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 F'X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큰 의미는 그냥 뭐다? 아니. 그냥 큰 의미는 뭐다? 이건 기울기다. 이건 기울기다. 됐지? 자, 어떤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함수 위에다가 한 점을 딱 잡아서 이 점의 좌표를 a, fa라고 놨어. 오케이? 그럼 이 점을 지날 때 이렇게 접선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될 건데 이 접선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이 접선을? y는 일단 뭐부터 찾아야 돼? 기울기부터 찾아야 되는 거니까 뭐? 그렇지. 무슨 소리야? 미분해서 얼마 대입한 거? x값 대입한 거? f 프라임 a. 그리고 x는 어디를 지나고? a를 지나고 y는 fa를 지나라고 이렇게 만드는 게 뭐였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기본이었죠. 내가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 거였어. 가방에 넣어. 화나게 하지 마 자꾸.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접선을 만든단 말이죠. 됐지? 그런데 이 접선 만드는 게 총 3가지였단 말이야. 요 곡선 위에 한 점 딱 놓고 여기서 접선 만드는 거 이렇게 만들면 돼. 그럼 두 번째는 뭘 하겠냐? 이번에는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얘기인 거지. 기울기를 알고 있어. 자, 이렇게 생긴 놈이 하나가 있는데 문제에서 기울기를 2분의 1이라는 애를 줬단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2분의 1인 놈 가지고 얘 지금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된다고. 그럼 2분의 1쯤 되는 접선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미안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면 접선이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건 접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야.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럼 기울기가 뭐라고? F, 그렇지. 미분한 거라고. F'X라고.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이 방정식 한번 풀면은 X값 찾을 수 있다 없다? 그럼 그 X값 한마디로 여기서 근을 찾으면 지금 이 형태에서는 그 근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 거야? 여기 하나 이렇게 2개가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뭘 알게 되는 거니까? 두 근 알파하고 F알파. 그
그 다음에 베타하고 F 베타를 알게 될 거니까 요 점 가지고 뭐 해주면 돼? 얘랑 문제 똑같이 풀어주면 되지.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는 알파를 지나고 y는 f 알파를 지나. 또 있어? 이 그림상에선 또 있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고 x는 베타를 지나고 y는 f 베타를 지나가.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풀 거다.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f'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접선 만드는 거 하나 더 얘기하자면 곡선이 있을 때 여기 곡선 밖에다가 뭘 주는 거야? 점 하나를 주는 거야. 그럼 이 곡선 밖에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리래.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그냥 대충 보면 이런 식으로 접선 그릴 수 있는 거 보여? 사실은 여기서도 접선 더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제껴놓고. 그럼 이런 식으로 접선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더라? 이 점을 줘, 안 줘? 문제에서 당연히. 주겠죠. 이 곡선 밖에 한 점이니까. 여기다 준단 말이야. A, B 이런 식으로 줘. 근데 우리는 이 점을 알아? 몰라? 이 점을 모르지. 그럼 이 점을 모르니까 이 점을 뭐라고 놓으라고? T, FT라고 놓는 거야. 됐지? 그럼 당연히 이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미분을 한 다음에 뭘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야? T값, X값 하나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 맞아? 그럼 이 기울기랑 뭐랑 똑같다고? 실제로 아니죠. 이 기울기랑 뭐랑 똑같다고? 실제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거로 이 방정식을 풀면 뭘 구할 수 있게 돼? t값을 구할 수 있게 돼. 왜냐면 a랑 b는 지금 알고 있는 값이야, 모르는 값이야? 알고 있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미지수가 아니라고. 그럼 결국엔 이건 무슨 방정식이야? 미지수가 뭐인? 미지수가 t인 방정식일 거 아니야. 그럼 이 t인 방정식을 풀면 여기 값들이 나올 거란 말이지. 이거 풀었는데 3개가 다 실근이야. 그럼 t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오는 거고.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2개밖에 안 생긴다는 소린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일단 도함수 활용해서 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 자, 그런 다음에 함수를 여기에서 뭘 했어? 그림 그리는 걸 연습을 좀 했단 말이야. 접선을 만들었으면 이제 두 번째로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종류가 몇 종류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3차 함수 그래프 모양 몇 개? 4차 함수 그래프 모양 몇 개? 3개. 그 3개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3차 함수 그래프 모양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을 거야. 4차 함수 그래프 모양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야.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F'X가 0이라는 근을 몇 개를 갖는가에 대한 얘기였지. 그럼 F'X가 0이라는 거는 뭐가 0이라는 소린 거야?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네. 그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0 되는데 찾아볼 수 있겠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0 되는데 찾아볼 수 있겠어? 찾아볼 수 있어? 찾아볼 수 있겠어? 찾아볼 수 있겠어? 찾아볼 수 있겠어? 그럼 그 말은 F'X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거길 뭘로 잡으라는 거야? 기준으로 잡으라는 거지. 그럼 F'X가 0 되는 기준점,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0 되는 데들이 생길 건데 우리는 이 0 되는 점들 중에서 특이하게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요 부분에 대한 이름을 새롭게 정의를 했어. 뭐라고 정의했어? 그렇지. 극값이라고 정의를 했지. 이렇게 산 꼭대기 혹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여기를 극값이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극값에 대한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기울기가 일단은 뭐여야 돼? 후보가 되려면. 기울기가 일단 0이어야 돼. 그럼 기울기가 0이 된 상태에서 양옆을 띵띵 살펴보면은 뭔 일이 벌어져?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하고 있지.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냐? 승주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못생겨서 그렇다고? 내가?
간지럽고 가려운데. 알러지야. 근데 그게 그냥 그 못생긴 애 옆에 있어서 그래. 원래 알러지여서 간지럽 그 느낌이 아니라 아파요. 괜찮아. 없어져요. 괜찮아.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슨 값이라고 부른다고? 극대. 여기를 극소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극소, 극대, 극소, 극소, 극소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얘기를 했어. 상혜가 지금 리뷰하는 중이야. 도함수 활용 1.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야. 그런데 극값이라는 게 사실은 내가 이 연속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다항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희한하게 생긴 이따구로 생긴 놈들도 여기는 무슨 값인 거야? 극대야. 극값이야. 여기도 무슨 값이야? 극소야. 그러니까 극값이 된다라는 건 기울기가 0인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 심지어 불연속이어도 아무 상관 없어. 자,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무슨 값이야? 극대값이야. 극대값이야. 그래서 극값의 정의는 뭐냐면 이 값을 기준으로 좌우를 살펴봤을 때 얘가 가장 큰 값이면 극대값이야.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라고.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럼 여기가 무슨 값인 거야? 극소값인 거야. 그럼 여기는 무슨 값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기 값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비교를 해봐. 그러면 얘가 뭔데? 몰라. 그래서 아무 값도 아니야. 그럼 이 값은? 아무 값도 아니야. 주변을 살펴봐봐. 얘가 제일 작아? 요 주변을 살펴보면 얘가 제일 작은 거 맞아. 여기 더 작은 애가 여기 있잖아. 아니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그 값은 미분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f'x가 0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는 f'x가 0 되는 게 몇 군데가 존재하는 거고. 몇 군데? 기울기가 0 되는 데가 2군데 존재하고. 그럼 얘는 판별식이 얼마가 나오면 돼? 0보다 크다 나오면 되지. 얘는 그치 하나밖에 없잖아. 중근이지. 0이다. 얘는 허근이다. 0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얘는 그렇지. 이거는 이건 이게 판별식 어떻게 써? 이거 미분하면 뭔데? 몇 차야? 이거 미분하면 3차잖아. 3차의 판별식이 배웠어? 원몰 타임이라고? 미분을 원몰 타임 하면 안 되지, 승주야. 그러면 이게 더함수잖아. 그럼 미적분 2에서 배우는 거잖아. 미적분 2 배웠어? 와, 승주 선행 장난 아닌데. 역시 100점은 달라도 뭐가 달라? 아, 그래서 너 나왔지, 점수? 잠신 점수 안 나왔어, 아직?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미분을 했을 때 근이 어떻게 나와야 돼?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3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개. 얘는 중근 하나, 그리고 실근 하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근이 되는 거야? 중근. 여기는 실근. 이렇게 된다고. 얘는 뭔 소리야? 얘는 실근 하나거나 허근 2개. 혹은 몇 중근? 3중근을 가질 때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특징을 살펴보고 그 특징 가지고 f'x의 값을 추측해서 문제를 풀거나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도함수 활용 1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그래프 그리기 극대 극소에 관련된 얘기였어. 알았어, 몰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가 2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정리는 무슨 정리가 나와? 롤의 정리가 나와. 그 다음은 무슨 정리가 나와? 평균값 정리가 나와. 했네, 공부했네. 자, 롤의 정리는 뭐라고? 기울기가 0 되는 데가 최소 1개 이상 있다라는 뜻. 기울기가 0 되는 데가 최소 1개 이상 있다는 뜻. 평균값 정리는 뭐야?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냥 말을 해야지, 말로. A, B 사이에서 두 점을 연결한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같은 기울기 같은 기울기를 점이 갖는 점이 최소 하나 하나 이상은 있다. 무슨 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도함수 활용 1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기억이 나지 그래도 조금씩은. 자, 그래서 오늘은 도함수 활용 2로 넘어가서 도함수 활용 2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도함수 활용 1 뒷부분 안 풀려져 있는 유형 26번인가 25번부터 여러분들은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때 내신 대비하느라고 이 부분을 못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때는 봐줬지만 이제는 내신이 끝났잖아. 하셔야죠. 자, 도함수 활용 2에서 나오는 거 세 가지. 아니 근데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 자, 첫 번째 도함수 활용 2예요. 자, 도함수 활용 2 첫 번째. 얘를 fx가 주어져 있을 때 f'x를 구해서 미분한 것과 원래 주어져 있는 이 함수 두 개를 적절히 잘 엮어가지고 어디다가 활용하는 거냐면은 방정식하고 부등식에다가 활용을 하는 거야. 이 미분한 내용을 가지고 방정식하고 부등식에 활용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3차 함수가 3개의 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럼 그래프 몇 번으로 그려야 돼? 3번 1번으로 그림을 그려야겠지.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거니까 x축은 어디서 존재해야 돼? 중간. 여기 어딘가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이거를 뭘로 증명하냐는 거야? 여기 x값 찾을 수 있어? 아니요 찾을 수 있죠. 미분에서 0되는 첫 번째 값. 여기 x값 찾을 수 있어? 네 미분에서 0되는 두 번째 값 찾을 수 있지. 잘 들어. 얘가 가지고 있는 함수값과 얘가 가지고 있는 함수값이 무조건 부호가 어때야 돼? 그치. 부호가 무조건 달라야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 어디에 활용이 된 거야? 방정식에 활용이 된 거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대. 그럼 그래프 어떤 모양을 그려줘야 되냐? 됐어요? 부등식은 뭐겠어 그러면? 얘는 는 0으로 풀 거고 그럼 얘는 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풀 거 아니야? 언제부터 언제까지겠어? 그럼 얘를 가지고 이 fx를 추론을 하면 이 점, 이 점, 이 점도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뭔가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얘 0보다 큰 부분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지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라고. 네 그래서 미분을 한 것과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추측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그래프 개형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여기에서 x축이 어디로 들어가냐 뭐보다 뭐가 클 거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얘를 활용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됐지? 또 뭐가 있어? 특이한 거 하나 있지. 이거 나머지 정리에다가도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선생님이 AP 수업하면서 이거 얘기했니 안 했니? 나머지 정리도 어차피 이쪽에 있는 값은 뭔가로 나눠서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가 생길 겁니다. 이게 나머지 정리 아니야? 그럼 이게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 이게 무슨 식인 거야? 항등식인 거잖아. 그럼 왼쪽 걸 미분하고 오른쪽 걸 미분하면 값이 서로 같아야겠어? 달라야겠어? 다르다고? 같아야겠지. 이거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얘에다가 미분한 값과 얘에다가 미분한 양변은 서로 같아야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방정식의 활용이다라는 뜻이면 나머지 정리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5월 18일에 좀 나머지 정리 나왔을 때 써서 한번 해보라는 거지.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방부등식 활용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속도, 가속도 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게 속도, 가속도가 사실은 어디에 다른 교재에는 이제 도함수 활용 3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그냥 2에다 묶어놓은 거고. 자, 원래 주어져 있는 배웠으니까 얘기를 하자. 얘 미분하면 얘 적분하면 뭐 돼? 좋아. 그러면 어떤 위치에 대한 값을 줬어?
그럼 이 위치를 갖다가 미분하면 뭔 일이 벌어진다고? 속도가 된다고. 미분하면. 그럼 속도를 갖고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됨? 가속도가 된다라는 얘기였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단위로 선생님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랬다. 어딘가에 이놈이 한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뭐 센티미터라고 정의를 한다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시간으로 한번 나눔값이 들어가겠지. 그럼 이게 단위가 무슨 단위야? 이게 무슨 단위야? 센티미터 퍼 세컨드. 속도 단위지. 이걸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단위야? 이건 가속도 단위지. 니네 중력 가속도에서 본 단위야 이거. 9.8 미터 세컨드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본 적 없는데요. 이걸 왜 본 적이 없어?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위치, 속도, 가속도 이 그래프,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더라? X축은 대부분 무슨 축이다? 시간에 관련된 축일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Y축은 속도일 수도 있고 위치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뭘 봐야 된다고? X축의 값이 뭔지, Y축의 값이 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거는 뭐랑 뭐에 관련된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죠? 시간과 위치. 그렇지. 시간과 위치에 관련된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 시간과 위치에 관련된 그래프에서 요 점에서 갖는 요 기울기는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속도. 그렇지. 속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지. 이유는 얘를 미분한 게 기울기잖아. 이게 속도의 의미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속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이다?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이때는요. 속도가 0이다. 뭘 일정하다. 미분한 게 이게 일정한 값이야? 0이야. 0이잖아. 이거 속도가 0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된 거야? 그럼 이 말은 뒤로 갔네. 방향을 바꿨다. 그렇지. 뒤로 간다. 방향을 바꿨다. 속도가 음수다. 방향을 바꿨다. 계속 음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멈췄다. 다시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계속 갈 거다. 이런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된다고요? 속도, 가속도, 위치에서는 X축과 Y축이 가지고 있는 걸 잘 보고 그거에 대한 미분값으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알겠음? 얘를 미분하면? 그럼 이건 무슨 그래프가 된 거야? 속도 그래프가 된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가속도가 되는 거지. 이걸 미분해서 여기 기울기를 또 뽑아냈으니까 속도를 갖다 미분해서 뭘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가속도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그럼 가속도가 음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점점 느려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뭔 소리야? 여기는 뭐가 0인 거야? 가속도가 0인 거야. 그럼 가속도가 0이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속도가 일정한 거죠. 여기는 속도가 일정한 거죠. 다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속도가 양수값이야.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알겠냐고. 그래서 이게 도함수 활용 2에서 나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얼른 진도를 나가 봅시다. 이거 유형 몇 개니? 14개밖에 안 돼? 요거 하고 13개? 요거 하고 빠르게 이제 앞에 것들 정리하도록 할게요. 도함수 활용 1 끝내셔야 돼요. 자, 1단에서 한 번부터 봅시다. 함수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 이렇게 줬어.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gx가 되었대. 그럼 gx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이거 똑같이 안 똑같아. 이거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지? 그리고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그랬으니까 뒤에다 뭐만 붙여주면 돼? a만 붙여주면 되겠지. 얘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고.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맞아?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되고 얘 두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이야. 그러면은 x축이 어디서 뽑아줘야 돼? 여기하고 그렇지. 여기서 뽑아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우리는 이 값을 무슨 값이라고 부른다고요? 극대. 여기를 무슨 값? 극소 값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당연히 뭘 찾아주면 돼? 이때 무슨 값? x값 하나 찾아주고 이때 무슨 값? x값 하나 찾아서 그거 대입한 값과 그거 대입한 값이 답이 되겠지. 이해돼요? 자, 이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근이에요. 맞아요? 는 뭐라고 놓는 거야? 0이죠. x축은 y는 0이에요.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은 y는 0이니까 방정식으로 바꿔놓고 여기 이렇게 플러스 a라고 쓰여져 있는 놈은 아는 놈 모르는 놈? 그럼 얘 모르는 애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왕따 시키고 싶지. 그래서 모르는 놈이니까 왕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방정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a라는 이렇게 생긴 식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바꾸어서 푸는 이유가 있다고. 이거는 알아 몰라? 알아. 됐지? 아는 놈에다가 누구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집어넣어서 몇 점에서 만나게? 2점에서 만나게. 체크해 주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거. 얘가 fx고 얘가 a고 얘가 마이너스 a고 얘가 마이너스 a란 뜻이야. 됐지? 그래서 저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서로 다른 몇 개의 근을 갖는다? 2개의 근을 갖게 될 거다. 이 그래프의 모양 찾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한다? 뭔 짓을 해요? 대답 안 해? 미분해야죠. 미분합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래서 미분해서 얼마 되는 값 찾는 거야? 0 되는 값. 그럼 3으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네? 그럼 기울기가 0 되는 데가 뭐하고 뭐가 나온 거야? 오케이. 3이랑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그래프 그려주시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여기가 얼마? 3. 됐어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이 값 찾을 수 있다 없다? 이 값 찾을 수 있다 없다?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 위에다 대입해? 위에다. 이유는 이거 미분값 찾는 거야? 함수값 찾는 거야? 함수값 찾아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위에다가 대입해주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마이너스 10. 얼마야? 마이너스 5. 이번에는 여기를 찾아주면 되겠네. x에다 3을 대입하면은 없어져.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37이 된다. 되겠니? 그러면 이 값이 뭐라고요? 결국 누구랑 만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랑 만날 거니까 a는 얼마? 5. 또는 a는 얼마? 37이 되는 거지. 부호 조심하고 부호.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42가 답이 되겠죠. 좀 덥다. 선생님 웬일로 겨울이에요? 나 오늘 추울 줄 알고 두꺼운 거 입고 왔잖아.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 아니다.
4차 함수 fx의 도함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함수라고요? 원래 함수야? 미분한 함수야? 미분한 함수래. 미분한 함수.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A, 여기가 베타, 여기가 B, 여기가 감마.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F'X의 그래프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F'X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뭘 구해야 된다고? 이 원래 함수의 그림을 추측하셔야 된다고요. 볼게요. 얘가 지금 F'X가 근을 몇 개를 갖고 있니? 서로 다른 세 실근 갖고 있는 거 보여? 그러면은 이 4차 함수 원래 놈은 그래프가 몇 번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야? 1번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지. 이거 최고차 계수 양수야, 음수야? 진짜로? 이거 최고차 계수 음수지. 오른쪽 끝에가 내려가고 있어. 이거 최고차 계수가 음수야.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어. 뭘 기준으로? F'X가 0이 되는 거 기준으로 여기 알파 하나, 여기 베타 하나, 여기 감마 하나, 이 선을 기준으로 뭐가 만들어질 거야? 기울기가 0인 데가 만들어질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림은 1번 그림 모양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물론 어느 놈이 더 높은지는 몰라요. 어느 놈이 더 높은지는 몰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볼게요. 여기가 A죠, 지금. 여기가 A예요, 지금. 똑같아요. 여기 A, 여기 그대로 내려오면 돼. 여기도 B 그대로 내려오면 된다. 자, 이렇게 그대로 내려왔을 때 이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려면은 누가? X축이 어디서 지나가야 돼? 이 사이에서 지나가야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X축이 지나가야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게 돼요. 이렇게 되려면 뭔 일이 벌어져야 되냐고. 제일 큰 값이랑 제일 작은 값.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뭔 수? 뭔 수? 양수. 얘는 무슨 값? 음수. 얘는 무슨 값? 양수. 이렇게 가져야 그림이 이렇게 X축이 이 사이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해돼? 이거에 대한 말뜻이 1번부터 5번 사이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A, B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다 답과 아무 관련이 없어. 잘 봐. 야, 이게 A가 여기 있거든?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이게 관심이 있어? 이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관심이 있어? 전혀 없어. 나한테 관심 있는 건 지금 방금 X자 표시한 언제 F, 알파, F, 베타, F, 감마 이렇게 3개만 관심이 있다고. 그럼 이 3개 관심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 찾아보면 되겠죠. 다음은 몇 번이다 그래서? 4번 답 되겠니? 4번. 괜찮아요. 건강하니까 금방 나와요. 뭐라고? 뭐라고? 못 들어서 그래. 뭐라고? 아, 화 안 낼게. 뭐라고? 말 안 하면 화낼 거야. 뭐라고? 임찬하고 화장실 간다고? 3-3번. y는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예요. 얘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 자, 이렇게 두 놈이 있단 말이지. 이 두 놈이 한 점에서는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서는 접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대충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로 그림을 그려봤을 때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아, 예, 음수네.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한 점에서는 만나고 한 점에서는 접하고. 자, 그래프로 해석을 했을 땐 얘야.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 하면 돼? 아, 얘를 당연히 만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뭐 해주면 돼? 그냥 연립하면 되지. 그래서 연립하면 이렇게 되겠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k는 0이 될 건데 또 나왔잖아. 모르는 애 있어 없어? 없다고? 있어요. 모르는 애 있지? 모르는 애 있으니까 얘 뭐 하라고? 부정적분. 왕따 시키라고. 뭐 자꾸 이상한 소리 부정수 내가 언제 얘기했어? 왕따 시키라고. 그럼 얘를 왕따 시킨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 다시 문제를 해석해보면 한 점에서는 만나고 한 점에서는 접한다 라는 거를 몇 차 함수와 k가 만나는 걸로 그려보면 되는 거야? 3차 함수와 k가 만나는 걸로 그림을 그려보면 되는 거야. 한 점에서는 만나고 한 점에서는 접하고. 그래프 모양이 뭐로 나와야겠어요? 그 1번. 1번 모양으로 나올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성립하겠죠. 한 점에서는 만나고 한 점에서는 접하고 마찬가지로 아래로 들어가더라도 한 점에서는 만나고 한 점에서는 접하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승주야 집중 안 하지? 자 그러면 이때 k 값을 구하세요라 했으니까 이제 k 값 몇 개 나오면 되겠어? 2개 나오면 되는 거지. 자 이제 확인합시다. 그래프의 모양 뽑아내야 돼요. 뽑기 위해서 앞에 있는 거 미분해야겠죠. 3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 그럼 똑같네. 3으로 묶으면 얘는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맞니? 그래서 0 되는 값을 찾아보니까 마3하고 1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여기가 얼마? 여기가 마3. 여기가 1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길이가 0 되는데 두 군데. 그럼 똑같이 문제 그러면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없어지고 27 빼기 12니까 15 1 대입해주면 21이고 4니까 17 마이너스 17 이렇게 되겠지. 그럼 k 값은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오게 될 거다. 상수가 뭐예요? 상수요? 숫자요, 숫자. 변하지 않는 숫자. 답이 두 개예요. 두 개인 거죠. 답이 그럼 몇 개인데? 하나야? 근데 세 개야? 모두 구하세요라는 말 없더라도 우리가 풀었을 때 두 개잖아, 무조건. 그럼 두 개지, 답이. 네. 모두 구하세요 그랬는데도 한 개만 나오는 경우 있잖아. 근데 거기 있는 대로 보면 뭐야, 한국말을 왜 똑바로 하지를 못해? 4단의 3번. 4차 방정식 x 4 똑같네.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a 있는데 그냥 얘 모르는 애니까 이쪽으로 왕따 시켜 놓으라고. 필기 다 되면 시작하자. 자, 그러면 똑같아요, 지금. 얘를 풀었을 때 요 놈하고 y는 a하고 둘이 만날 거야. 근데 만나는 데가 어떻게 될 거냐면 서로 다른 4개를 갖게 될 거고 2개는 양수근을 갖고 나머지 2개는 음수근을 갖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야. 그럼 이제 대충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근 4개가 나오려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되고? 1번 그래프로 생겨야 되고 맞아? A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Y축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양수근 2개, 음수근 2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지.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야 이거를. 아니면 손으로 그냥 그려도 되고 어차피 이건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풀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부터 생각하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프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미분합니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0 되는 값을 찾을 거고
4로 다 나눠버리면 x 4로 다 나눠버리고 조립제법을 써보면 1, 마 3, 마 1, 3 얼마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니? 1부터 대입할게. 1, 마 2, 마 2, 마 3, 마 3, 0. 자,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x-1에다가 x-3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얼마인 거고 저기가 얼마인 거고 Y. 여기가 얼마인 거고 1. 여기가 3인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럼 무조건 지금 누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누가 들어가야 돼? y축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이게 y축이에요. 잘 봐. 그러면 음수 2개, 양수 2개의 근을 가지려면 이 A가 어디로 뽑아져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씨. 이렇게 뽑아져서 들어가야 돼. 맞아? 여기가 0인 거에 기점이 되니까 음수 2개,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생길 거고 양수 2개, 여기 이렇게 2개 생길 거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슨 짓을 하면 돼요? 이 A라는 애가 무조건 요놈 X가 얼마일 때? X가 0일 때의 값과 얘가 얼마인지 모르고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그 값 사이에서 존재하면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우리는 총 몇 개의 값을 찾는 거야? 3개의 값을 찾는 거야. 이 위에 있는 놈은 의미가 없고 요 밑에는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 요 3개 가지고 이 그래프의 모양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이 A를 어디다가 박아 넣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된다는 뜻이라고요. 이해돼? 표정이 다 안 좋아. 왜 다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맞짱 뜰래? 한 명씩 태그 매치 할래? 네. 개그장 떼고. 자, 그럼 0을 대입해 봅시다. 0이에요. 자, 확인할게. 자, 0 대입하면 여기 0이에요.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자.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얼마니? 마이너스 9네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9예요. 그 다음에 3 대입해 봅시다. 3 대입하면은 81 뭔 소리야? 마이너스 108 마이너스 18 플러스 36 이렇게 되네요. 요게 마이너스 27이고요. 마이너스 45고요. 마이너스 9네요. 여기도 마이너스 9네요. 똑같네. 그럼 그래프 확정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고 요게 이렇게 들어갈 거고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y축 들어갈 거고 여기 x축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가 얼마인가요? 요 라인이 마이너스 9인 거야. 자, 그러면 음수근 2개, 양수근 2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A값 들어가면 되겠니? 됐지? A가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9보다는 커야 될 거고 뭐보다는 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지나가도 되잖아. 이렇게 지나가도 되잖아. 정수 A의 개수 물어보고 있네요. 총 몇 개? 8개. 이렇게 해서 3 내면 끝이네. 자, 부등식으로 넘어와서 5-3번. x가 0 이상일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3kx 제곱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고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자, 확인을 좀 해볼 거야. 어찌됐건
이놈의 모양을 추측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미분부터. 자, 미분해 볼게요. 6x제곱 마이너스 6kx야. 그러면 6x로 묶어버리면 x 빼기 k는 0 이렇게 만들어져. 맞니? 어찌됐건 네. k가 0이 아닌 이상 네. 이 그래프는 1번 그래프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그럼 그래프의 모양은 몇 가지로 확정이 돼요? 두 가지로 확정이 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일 때랑 여기가 k이고 여기가 0일 때랑 이렇게 두 가지로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맞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가 0보다 큰 쪽에 대해서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이 함수 값이 0 이상이어야 된다고 써 있어. 첫 번째 그림 x축 그럼 어디다가 넣어야 돼? x축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알겠어요? x가 0보다 큰 쪽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 0 이상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럼 난 여기서 뭐만 증명하면 돼? 여기가 무슨 값이야? 여기가 최소값이지. 그럼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증명해 주면 되겠어? 그래서 저 함수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야? k를 대입하는 거야. 그럼 이 함수에다가 k를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 만들어지지. 여기다 k 대입하면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다고. 정리 한번 하자. k제곱 마치 k세제곱이지. k세제곱 미안해. k세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하면 된다고. k 마이너스 1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 0 이하면 된다고. 근데 이게 뭐야? 허근. 그럼 허근이면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x축하고 안 만난다는 소리는 이거 무조건 무슨 수야? 무조건 양수란 소리죠. 이 그래프는 이 2차의 그래프는 무조건 양수잖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양수는 여기 부등호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얘 허근이니까 부등식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허근이니까 아예 대소 비교가 안 됨? 그럼 얘를 버리면 되네. 그럼 우리가 푸는 부등식은 뭐가 돼요?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만들어져. 그럼 다시 확인할게. k는 1보다 작아야 되고 k는 뭐보다는 커야 돼? 그러면 이 그림으로 봐. 0보다는 커야 되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답이 된다. 이해됩니까?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두 번째 거를 볼게요. x가 0 이상인 부분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x축은 이렇게 들어가면 돼. 여기가 무슨 값이야 그러면? 최소값이야. 그럼 0 대입해봐. 얼마 나오니? 뭔 일이 벌어져? 이건 이 k가 어디에서 존재하든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게 확정이 되죠. 그럼 이 말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모양이면 무조건 어떻다고? 0보다 클 거라고. 그럼 k가 언제 0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 만들어질 거라는 뜻이라고. 마지막으로 뭐 해봐야 돼? k가 그렇지. 왜냐면 이거 지금 k가 0이 아닐 때 한 거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k가 0일 때도 고려를 해본다면 문제는 쉬워져. 2x 세제곱 플러스 1이 0 이상인 이걸로 바뀌어. 그럼 이놈은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야? 미분해봐. 그럼 무슨 근가죠? 진짜야? 승주야, 수업하는데 귀는 자꾸 왜 파? 야, 너는 눈에다가는 뭘 넣고 귀는 왜 자꾸 뭘 빼?
그렇지. 역시 이거 미분하면 무슨 근 가져? 중국 중근 같지? 그럼 그래프 모양 몇 번? 2번. 그럼 얘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맞아? 네. x가 0인 부분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x에다 얼마나 오면 돼? 0 넘으면 얼마니? 1이잖아. 그러니까 x축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x가 0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0보다 큰 거 맞아? k가 0이어도 된다고. 그럼 결론. 답이고 답이야. 최종 답은 뭐야 그래서? 그렇지. 이게 최종 답이 될 거다. 0 포함시킬 거고 0보다 작을 때도 다 됨. 그러니까 k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다 됨. 이게 k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이렇게 너네 다 해봐야 돼. 다 따져보고. 걔가 이걸 했다고요. 작거나 같다고. 6대 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의 a 플러스 1 x 마이너스 a 제곱이 x 4제곱 플러스 2ax 제곱보다 자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합니다. 뭐 할 거 있니? X제곱을 묶읍시다. 아니죠. 뭐 할 거 있니? 할 거 없어요. 뭐냐면은 야 부등식 풀 때 이렇게 양쪽에다 다 풀어놓고 풀어? 한쪽으로 다 몰아서 푸는 거 아니야? 한쪽으로 다 몰면 되지. 몰아. x 4제곱 플러스 2ax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x 플러스 a 제곱은 0 이상이다. 이렇게 풀어서 4차 부등식 그냥 만들면 되는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 몇 차 함수고? 그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잘 보면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즉 이 그림 그려져 있는 모든 놈들에 대해서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축은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맞아? 그럼 우리는 이 4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만 증명하면 돼? 얘 최소값, 얘 최소값, 얘 최소값들이 다 0보다 위에 있다는 것만 증명해주면 돼. 그럼 나머지는 증명할 건덕지가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이 셋 중에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는 뭘로 해봐야 돼요? 미분해서 찾아보자고요. 4x 세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1. 조립제법 쓰자. 4로 나눌 거고 1a 얼마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얼마 대입하면 생겼냐? 1 대입하면 되겠지?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미안해. 0 빼먹었다. 미안해. 1 0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지. 2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근데 뭐 1 넣는 건 똑같고 1 1이 아니라 a 플러스 1 a 플러스 1 0. 됐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된다. 4로 묶여서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이니까 사실 문제에서 얘가 근을 가질지 안 가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문제에서 힌트를 뭐라고 줬어? A가 자연수라는 힌트를 줬어. 잘 생각해. 이거 있으면 실근이야 허근이야? 허근이지. 근데 거기다 자연수까지 추가했어. 그럼 100% 뭐야? 무조건 허근. 뭔 말이냐 하면 원래 이놈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놈인데 자연수 A까지 추가가 됐으니까 더 위로 올라간 거라고. 그럼 절대로 X축하고 만나지 않겠지. 그럼 여기에서 무조건 무슨 근만 나와? 허근. 얘는 실근. 몇 번 그래프? 3번 그래프. 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얼마일 거다? 1일 거다. 그러면은 얘가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X축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니까 여기가 무슨 값이야? 최소값. 1 대입해서 뭐보다 큰 거 확인하면 돼요? 0 이상인 거 확인하면 돼요. 이해되지? 1 대입한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플러스 A 제곱 얘가 0 이상인 걸 풀어주면 된다.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 이상인 거 풀어주면 된다. 부등식 풀면 A는 3 이상 또는 A는 마이너스 1 이하 이렇게 나오게 되니? 그래서 문제에서 자연수 A의 최소값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연수 A 최소값은 얼마예요? 3이 될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7-3번. 뭐 한다고? 뭐라는 거야? 목을 헹군다고? 그거 있잖아 앞에. 승주한테 달라 그래. 승주 탄산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 음료수를 차놓고 다 마시라 그러고 거기다가 뱉어. 아 맞다. 역시. 아! 지금 수업 중간에 이게 뭐 하는 거야? 3초 갔다 와, 3초. 1, 2, 3, 끝. 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왜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 없지? 뭔 맛이야? 뭐 되는 거예요? 맛있어. 놈을 알겠대. 정말 좋고. 짜짜서 하르복시 레친 셀룰로 보수나처럼 염소가 빛이죠. 염소는 동물인데요? 아닌데요. 그거 근데 왜 또 빼고 있을까? 뭐를요? 선배님들. 마지막 경고. 집어넣으라고. 제발 나 그거 그 떠들어지는 거 진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 쉬는 시간 제외 책상 위에 플라스틱 음료수 올라가 있으면 진짜로 다음 시간부터는 난 그냥 뺏을 거야. 리얼로. 말했어. 자, 7-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고 gx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놓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다.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 gx2 얘가 성립할 때라고 써있단 말이야. 거기다 밑줄 좀 쳐주시고 임의의 실수부터 그 부등식 끝나는 데까지 밑줄 좀 쳐주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얘기했다. 이 x 두 개가 같아 달라? 달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임의의 실수 x1, x2이기 때문에. 그럼 확인을 해볼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면은 저 말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야. 저 말이 틀린 말이야. 왜냐하면 임의의 x1과 x2이기 때문에 잘 봐보면 자, 내가 여기를 잡아볼게. 이 값과 여기를 잡아볼게. 이 값에서 이게 성립하니 안 하니? 얘를 갖다가 fx라고 놓고 얘를 갖다 gx라고 놓으면 성립하니 안 하니?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x1, x2라는 말은 아까 밑줄 치는데 밑에다 이렇게 쓰는 거야. 무조건 위에 있는 거의 최소랑 밑에 있는 거의 최대를 비교해서 위에 있는 거의 최소가 더 커야 된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쟤는 4차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의 최소가 밑에 있는 거의 최대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근데 얘랑 반대로 있잖아. 반대는 아니고. 대표 유형 7번을 봐보면 그냥 임의의 양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 거기다가도 밑줄 쳐봐. 그럼 거기다가 밑줄을 치면 얘는 이게 성립하는 거야. 왜냐면 거기서는 x가 똑같니 다르니? 같지? 임의의 양수 x에 대해서 fx랑 gx라고 x에다 대입할 수 있는 값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잘라봤더니 얘가 더 크네, 이렇게 잘라봤더니 얘가 더 크네, 이렇게 잘라봤더니 얘가 더 크네. 그냥 이것만 성립하면 된다고. 그럼 얘는 풀이 방법이 뭘까? 거기 밑줄 친 데다가 또 적는 거야. 얘는 풀이 방법이 뭐야? 그냥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다라는 그냥 부등식 하나 풀어주면 끝난다. 그러니까 fx가 gx보다 크려면 그냥 넘겨갖고 0보다 크다라는 것만 증명해주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제가 아예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x값이 두 개야 그러면은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야. 7-3번을 보자고 그러면. 누가 위에 있어? gx가 위에 있어. gx 그림 대충 하나 그려놓고. 누가 밑에 있어? fx가 밑에 있어. 근데 fx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고. 이랬을 때 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분합시다. 2x 플러스 4.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gx 미분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 값이 나오겠지. 무슨 값? 최소값. 마이너스 2 대입하자. 마이너스 4 플러스 a. 자, 얘가 위에 있는 함수가 갖고 있는 최소값이야. 밑에 있는 함수로 가자. fx. 미분하자. f'x.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x가 얼마 넣어보면 돼? x에 1 넣으면 되지. 그럼 x에다 1 넣고 나머지가 더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이거? 조립제법. 1, 0, 1, 마 2. 1, 1, 1, 1, 1, 2, 2, 0. 얘가 뭐야? 마이너스 4로 묶여서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됐어요. 이거 무슨 근? 이거 무슨 근? 허근. 그러니까 1 말고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얼마인 거야? x가? 1인 거지. 그럼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8, 플러스 5가 될 건데 이게 밑에 있는 함수가 갖고 있는 무슨 값이야? 최대값. 그러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a랑 10이랑 비교했을 때 무조건 누가 위에 있어야 된다고? 얘가 위에 있어야 되고 이 문제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서로 같아지는 것까지 오케이란 뜻인 거지.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1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두 개 구분해야 돼.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하고 부등식에다가 활용해서 그래프 그려서 추론해갖고 F'X 갖고 찾아보고 이런 문제들은 끝났어요. 이제 8, 9, 10, 11, 12 유형 12개라 그랬나? 13개라 그랬나? 8, 9, 10, 11, 12, 13은 6개 유형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위치,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문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8-3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놈의 위치가 마이너스 2t 4제곱 플러스 6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놈이 속도가 증가할 때 밑줄 쳐주고 속도 증가 그럼 속도가 증가할 때라는 거니까 x를 뭐 해서 미분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뭐여야 증가한 거야? 그렇지. 0보다 커야 증가한 거지. 이해되시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예요. 그럼 속도가 0보다 커야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V로 바뀌고 마이너스 8t 세제곱 플러스 18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5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럼 얘가 0보다 큰 걸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게 3차 함수잖아. 얘 그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얘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알아야 속도가 양수인 데를 찾지. 얘가 0보다 큰 데인 데를 찾지.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 V'은 마이너스 24t 제곱 플러스 36t 마이너스 12. 그럼 얘가 0 되는데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이 0 되는데 찾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t가 2분의 1일 때랑 t가 1일 때랑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그럼 여기 미분에서 두 개가 나왔다는 건 이 함수는 몇 번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고 1번 그래프로 그려지는 거고 미분한 거 그대로 최고창 음수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 거지. 여기가 얼마인 거? 2분의 1 여기는 1 얘가 양수인 데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x축 잡아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x축 잡을 거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서 값 찾고 1 대입해서 값 찾아서 x축이 어디에 박히는지 확인하셔야죠. 1부터 대입하자. 1 대입하면 얼마니? 3 1 대입하면 3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18 2분의 9 마이너스 6 플러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분의 5 아씨 그지 같네. 2분의 5 그러면 결국 얘가 3이고 얘가 2분의 5니까 x축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겠지 뭐. 그럼 속도가 증가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 거야?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속도 그래프라니까 지금. 이게 속도 그래프야. 속도가 증가하는 부분은. 그럼 여기가 0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속도 증가해 감소해? 거짓말하지 마. 여기 속도 양수잖아. 잠깐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속도가 증가하는 거냐? 아, 속도가 증가하는 거군요. 네. 속도가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뭔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내가 잘못 생각했네. 속도가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뭐가 증가해야 돼? 기울기가 증가해야 돼. 가속도가 양수인 거 찾아달라는 거예요. 여기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가속도가 양수인데 맞습니까? 네. 기울기가 양수. 여기 기울기가 음수인데 여기 가속도 음수인데. 그래서 2분의 1부터 1까지가 답이 되겠죠.
9-3번. 야구 경기 중에 타자가 공을 빵 쳤는데 머리 위로 높게 날아갔대. 높이가 30t-5t 제곱으로 높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요딴 놈이 만들어졌다. 공이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인가? 조심하라 그랬지. 지상에 떨어졌다고 속력이 0이야? 아니야. 속력이 0 아니야. 지상에 떨어졌다. 뭐가 0일 때 찾아달라는 거야? 위치가 0일 때 찾아달라는 거지. 지상에 떨어졌대. 그럼 높이가 0일 때 찾아달라는 거죠. 높이가 0일 때 찾자고요. 그러니까 높이가 0이래요. 그럼 얼마니? 0하고 6인가? 그럼 당연히 타자가 치는 순간 지면이었고, 물론 여기 바닥에서 치는 건 아니지만 치는 순간 0이었고 공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6초 때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때 뭐 물어보고 있어? 속력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속력이니까 이거 뭐 해줘야 돼? 이게 위치잖아. 높이 위치잖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속도 V는 30-10t로 바뀌고, 맞아? 시간이 몇 초일 때니까 6초일 때 순간 속도를 찾아보면 6 딱 대입하면 마이너스 30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속력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절대값 씌워주시면 되겠죠.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 속도는 방향이 있다. 속력은 방향이 없고 크기만 있다. (10-3번) A 정류장과 B 정류장 사이에서 t초 동안 달린 거리를 뭐라고 써놨냐면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186분의 1 t세제곱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시간 t초 동안 달린 거리. 이때 시내버스의 최대 속력하고 그때 시각을 각각 구해달라. 그러니까 속력을 구해야 되거든. 이게 뭔데? 위치 맞아? 버스가 이동한 거리라는 건 결국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위치를 물어보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서 속도 그래프를 찾아봅시다. 미분하면 t 마이너스 3 하면 얼마야? 62인가? 62분의 1 t 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 맞아. 이게 속도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자고요. 얼마나 얼마니? 0하고 62. 네. 0부터 62 사이에서 속도 그래프가 요놈. 됐니? 그러면 최대는 당연히 어딘 거야? 여기 맞아? 몇 초일 때? 31초일 때 하나 답 구해주면 되고, 그때의 속력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31을 대입하셔야죠. 4분의 30을 대입하셔야죠. 4분의 31 마이너스 4분의 와우. 에? 4분의? 2분의 2분의 31 아니야? 맞지? 그럼 2분의 얼마야? 31. 이게 최대 속력이 되는 거고. 예. (11-3번) 또 위치 x가 t 세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bt. 그때 시각은 몇 시예요? 시각은 몇 시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0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인데? 31초. 31분. 31초. 자, 문제 힌트를 보면요. 운동 방향을 1초랑 3초에서 바꾼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운동 방향과 관련 있는 애는 누구야? 위치. 거짓말하지 마. 운동 방향과 관련 있는 건 뭐랑 관련 있는 값이야? 속도야, 속도. 그래서 운동 방향 거기다 밑줄 쳐놓고 속도라고 써주면 되겠죠. 속도.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이걸 갖고 문제를 지금은 풀 수가 없다. 왜냐? 힌트를 속도로 줬기 때문에 미분하셔야죠. 속도는 3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가 되는데 1초랑 3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뭐야? 그
1초일 때 그렇지 속도가 0이 된다는 소리고 3초일 때 속도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얘는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t값이 1하고 3 그게 뭐라는 소리야? 이 방정식의 근이란 뜻이지. 최고차 계수가 3이고 t가 1인 거 근, t가 3인 것도 근. 전개해주면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가 되니까 계수 비교를 통해서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찾아보면 되겠네. a는 마6, b는 9. 문제에서 점 P에 t가 4일 때 뭘 물어보고 있어요? 속도 물어보는 뭐야? 이거 왜 찾아? 찾을 필요 없었네. t가 4일 때 속도 물어보는 거잖아. 얼마 대입하면 돼? 4 대입하면 되지. 3 곱하기 3 곱하기 1 속도는 9였을 거다. 이제 뭐 a, b 값을 찾아서 위치를 찾아달라 그랬으면 a, b 집어넣고 4 대입해서 위치 찾아주면 되는 거죠. (12-3번) 문제는 별표를 좀 쳐놓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되거든. 12-3번은. 근데 이거는 미적분 2 배우면 쉽게 더 쉽게 할 수 있어. 자, 12-3번 봅시다. 그래프가 중요한 거 여기 속도, 여기 시간 1, 2, 3초에 대해서 여기 2초부터 3초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가 다 직선으로 돼 있거든. 여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어 상관이 없는데 0초하고 1초 사이가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여기가 문제야. 곡선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문제야 여기가. 그래서 이때는 어찌됐건 최종값은 K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이 말은 이거죠. 이 그래프를 보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좀 해봅시다. 승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좀 천천히 가다가 그지? 여기서 갑자기 준내게 뛰다가 힘들어갖고 조금 속도를 줄인 다음에 같은 속도로 계속 뛰다가 바꿨다고? 바꾸려면은 양수하고 음수가 된다니까. 처음엔 좀 천천히 뛰다가 겁나게 빨리 뛰다가 힘들어갖고 좀 천천히 뛰면서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하다가 2초 지나고부터는 이제 배터리 방전이 돼갖고 속도가 계속 느려지면서 3초 때는 죽었어. 아니 죽었어. 죽었어. 3초 만에 죽었어 그냥. 자, 이렇게 됐을 때 말이지. 이놈의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그래프는 그림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뭐로 그림이 그려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중이에요. 자, 일단은요 5번 제끼셔야죠. 하나씩 일단 제끼자고. 5번 제끼자. 왜 제껴? 야, 2부터 3까지 가속도라는 의미가 뭔데? 얘를 뭐 한 거야? 또? 미분한 거 맞아? 얘가 속도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건 여길 미분한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길 미분해버리면 여기는 지금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음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가속도가 음수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초부터 3초 사이에서는 음수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 근데 다시 얘가 직선이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은 값이 뭐로 나오겠어? 일정한 값 하나로 나오겠지. 그럼 그 일정한 값 하나로 표현이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5번은 2초부터 3초 사이에 음수가 없어. 버려. 됐지? 두 번째, 1초부터 2초 사이에서는 미분하면 기울기가 얼마야? 그럼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는 뭐가 0이라는 소린 거야?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야. 1부터 2 사이에서는 가속도가 0인 애가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야 돼. 몇 번 제껴? 4번 제껴.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답이 나올 건데 1번, 2번, 3번의 차이점은요. 다 똑같고 뭐만 다르냐면 1초일 때 여기 K값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게 1번이야. 2번은 여기 1에 대해서 K가 여기 있는데 얘는 K를 넘어갔음. 이렇게. 3번 그래프는 똑같은 1초에 대해서
K가 여기 있는데 이 K랑 같은 값까지만 갔다가 내려왔어. 1, 2, 3번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는 뜻인 거야. 근데 이건 물어봐도 이게 한 번에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 K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 K가 의미하는 건 뭐야? 오케이. 가속도. 맞아? 이 그래프에서 그러면 K가 의미하는 게 다시 가속도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가속도면은 여기에서 뭔 값을 찾아줘야 돼? 미분한 값 찾아줘야 되는 거 맞아? 기울기 찾아줘야 되는 거 맞아? K가 가속도야. K가 여기에서 기울기야. 그럼 너네 여기서 K가 기울기인 거 찾을 수 있겠니? 찾을 수 있죠. 봐봐요. 이 점이 1,K라고요. 이 점이 0,0이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K인 걸 왜 못 찾아? 기울기 K인 건 이 점 두 개 연결하면 기울기 K 아니야? 맞지? X끼리 뺀 거 1분의 Y끼리 뺀 거 K잖아. 그래서 이 점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게 K예요. 이해돼? 저 노란색 선이 K고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요 하얀색 선을 미분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 여기 지금 찍히고 있는 중이라고. 이 K라는 기울기보다 더 큰 기울기가 여기에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 그림 좀 보고 좀 얘기 좀 해줄래? 이게 기울기가 K거든? 나오네. 야, 여기는 그럼 이 파란색은 노란색하고 비교했을 때 파란색 그냥 노란색이 그냥 파란색 기울기가 더 크잖아. 더 큰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2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K보다 더 큰 기울기가 나온다. 그래서 12-3번에다가 발표 좀 쳐놓으라고 한 이유가 그거야. 이것 때문에. 자, 마지막 13-3번.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 정보부터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뭐라고 쓰여져 있어? X, 위치. 여기는 시간.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어. 여기랑 여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위치, 시간, 그래프다. 그럼 여기 찍혀 있는 것들은 무슨 의미다? 위치다. 그럼 얘를 미분한 값들은 뭐의 의미다? 속도다. 1번 보도록 할게요. t가 1일 때와 t가 3일 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t가 1일 때와 t가 3일 때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0. 속도 얼마입니까? 0.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속도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어떻게 무조건 음수죠? 미분하면 양수죠. 여기 속도는 무조건 양수죠. 여기 속도는 무조건 여기 속도는 무조건 기울기가 음수인 거. 여기는 기울기가 그러면은 속도가 바로 얘네들의 기울기의 의미인 거 맞아? 속도가 플러스에서 0을 지나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는 뜻이 뭐라고? 방향을 바꿨다. 1로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1로 가기 시작했다. 오케이? 기억 맞아요? 틀려요? 맞죠? 2부터 3 사이에서예요. 2부터 3 사이. 요 부분에서 여기 요 사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 뭔 소리야? 2부터 3이지. 2부터 3 사이. 여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맞죠? 얘 속도가 승주야. 네? 얘 속도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어디요? 요 음수. 2부터 3 사이라고 문제 나와 있어요, 지금. 음수. 여기 속도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속도 음수예요. 네.
그럼 잘 봐. 여기서 갖고 있는 음수값과 여기서 갖고 있는 음수값 중에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커.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럼 다시 해석을 해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방향을 이쪽으로 잡았다는 얘기지. 이쪽 방향으로 점점 빨라지는 거야, 점점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죠. 빨라져, 느려져. 승주 공개! 네? 공개! 60초 후에 공개 이런 거 안 됨. 바로 공개. 광고 없어요. 빨라지지. 빨라지지. 안 느려요. 얘가 많이 무슨해요? 여기는 속도가 얼마야? 그럼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0이 될 수가 있어? 속도가 점점 느려져. 그럼 이제 다시 생각. 내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라는 건 나한테 오는 가속도 방향은 어디야? 이쪽 방향 맞아? 네.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건 바람이 어서 부는 거야. 저기서 부는 거 맞아? 이 바람이 뭔데 결국엔? 지구의 회전. 바람이 무슨 지구의 회전이야. 지구의 공전이겠지. 무슨 지구의 공전이야 바람이. 지구의 아니 뭔 자전이야. 공기의 흐름. 공기의 흐름이지. 공기의 대류죠. 대류 현상. 대류가 뭐예요? 아이고. atmosphere가 돼. 오늘 현준이 숙제. 집에 가서 냄비에다가 물을 받아놓고요.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은 이 속에서 물이 움직일 거야. 그 물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보고서 작성해 오세요. 저 사실 대류 알아요. 뭔데요? 대는 뭐예요? 대기. 그류는 뭐예요? 류. 네. 그럼 뭐야 대류? 흐르는 공기. 아 진짜 미친다 이거. 와 이거는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맛있겠다. 진짜요? 예. 차가운 물하고 뜨거운 물하고 누가 더 무겁죠? 저희가 인덕션인데요. 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찬물과 뜨거운 물 중에 누가 더 무거워요? 찬물이 더 무겁죠? 그래서 얘들아 컵라면이 이렇게 했을 때 컵라면에 여기에 면이 걸려 있는 거야. 진짜 찬물이 더 무거워요? 예. 아 진짜요? 아 왜요? 그래서 컵라면에 보면은 아니 씨 컵라면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갖고 면을 여기다 좀 넣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면이 맨날 중간에 걸려 있지 않아? 이유가 차가운 물은 밑으로, 뜨거운 물은 위로. 그래서 면이 익어야 되니까. 이게 여 안에서 계속 대류를 할 거니까. 여기에서 면을 익히다 보면 물이 다시 차가워지겠지. 그럼 밑으로. 그럼 여기 뜨거운 물이 다시 위로.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면이 익는 거야. 면을 여기다가 받쳐놓잖아. 그러면 컵라면 3분? 노노. 30분은 구라고. 훨씬 더 걸리지. 잘 안 익고. 이게 얘들아 과학이야. 그래서 컵라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컵라면 보면은 바닥이 이렇게 평평한 것도 있고 그 육개장이나 이런 거 보면 바닥이 요렇게 돼 있는 것도 있지. 바닥이. 왜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 스티로폼 튀어나왔잖아. 바닥을 왜 이렇게 만들어? 차가운 물좀 빠지라고. 아니 대류가 더 잘 일어나라고. 한 번에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올라오려면 힘드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올리는 거야. 다 과학이야 이게 얘들아. 아니 그래서 2초부터 3초 사이에서는 가속도가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내가 일로 가고 있는 거 속도가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근데 가속도가 이렇게 오고 있음. 양의 방향이야 음의 방향이야. 가속도는 그래서 양의 방향이다. 니은은 틀린 거죠. 디귿 0부터 1까지의 평균 속도와 0부터 1까지의 평균 속도와 3부터 4 사이의 평균 속도는 서로 일치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이거 y값을 안 적었지만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여기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렇지. 평균 속도, 평균 기울기, 평균 기울기. 뭐라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서로 똑같아요,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쉬는 시간 줄 거고 승기 씨 꺼줘. 아, 잠깐만 끄지 말아봐. 자, 끄지 마. 지민이도 해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앞에 넘어가서 도함수 활용 1에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도함수 활용 1까지 끝내주시고 그 다음 남은 시간에 2를 더 하도록 합시다. 종료!